안녕하세요. 예고편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보이는 그 유명한 슈퍼맨의 설정을 가져오되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영화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소년이 알고 보니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악당이라는 건데 이런 설정은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나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멀티버스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실제로 DC 코믹스의 멀티버스에는 슈퍼보이 프라임이나 울트라맨처럼 다른 지구에서 태어난 슈퍼맨의 악당 버전이 있습니다. 또는 마블 코믹스의 와디프 시리즈와도 겹쳐져서 만약 슈퍼맨이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악당이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의문과 상상에 기반한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울러 더 심각하고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이따위 세상에 슈퍼맨 같은 존재가 떨어진다고 한들 과연 슈퍼히어로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와 염세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어느 쪽이 됐든 아시다시피 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슈퍼맨이 넘버원 슈퍼히어로라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기 때문에 예고편도 안 보고 극장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더보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절대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니거니와 둘째, 그냥 단순히 슈퍼맨을 뒤집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베놈과 달리 캐릭터를 정면으로 파고들어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초적인 설정은 슈퍼맨이랑 거의 판박이 수준입니다. 슈퍼맨이 캔자스의 가상마을인 스몰빌에 떨어졌듯이 더보이의 브랜드는 역시 캔자스의 가상마을인 브라이트번에 떨어집니다. 임신이 어려웠던 부부가 그를 발견하는 것도 똑같고, 하늘이 주신 선물로 여기거나 지구에 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각각 타고 온 우주선의 생김새도 닮았고, 그 우주선을 헛간에 복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행히 좋은 부부를 만나 올바르게 성장한 것까지도 슈퍼맨을 따라가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던 슈퍼맨과 달리 더보이의 브랜드는 12살 생일을 맞이할 무렵에 알게 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친구의 손을 부러뜨립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점점 더 악한 성질을 띠다가 이내 더 끔찍한 짓마저 서슴없이 저지르며 흔히 말하는 흑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끝까지 가고 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베놈이 빠졌던 함정에서 유유히 벗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베놈은 악당을 주인공으로 삼았으면서도 그들을 동정적이고 인간적으로 다루려다가 자충수를 놓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악당을 슈퍼히어로와 동일하게 그릴 거라면 굳이 얘네들을 주인공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걸 망각했던 셈이죠. 단지 악당처럼 보이는 애들을 주인공으로 뒀을 뿐 여느 슈퍼히어로 영화와 다를 게 없이 접근한다면 그냥 흔해 빠진 슈퍼히어로 영화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슈퍼히어로와 악당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건지 별다른 특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영화로 전락시키고 말았었죠. 더군다나 전통적인 슈퍼히어로 영화의 공식 안에서 악당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상에는 본의 아니게 미화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부담도 골칫거리로 다가왔을 텐데, 더보이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그런 문제에 일말의 관심조차 주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만약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베놈처럼 악당이었던 애가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더보이는 시간을 질질 끌지도 않고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철저하게 슈퍼맨의 반정립 같은 캐릭터로 매섭게 돌진합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나 이건 차라리 알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보이에는 개과천선이니 선도니 계몽이니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도 좀 심하다 싶은 결말은 여러분 중 다수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할 거고, 재차 영등위의 심의 기준이 대체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력의 수위도 상당합니다. 같은 15세 관람가였던 독점보다 심해서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얻었다면 논란이 되고도 남을 영화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게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베놈이 빠졌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한 동시에 그럼으로 인해서 더보이를 더 특색 있는 영화로 비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맨으로부터 얌전하게 출발한 더보이는 브랜든이 능력을 발현하는 지점부터 명명백백하게 공포영화로 돌변합니다. 공포영화의 요소를 가지고 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슈퍼맨이 나오는 공포영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슈퍼히어로 영화에 뿌리를 뒀지만 공포영화라는 장르로 가지를 뻗치더니 제 예상과 달리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포영화로 열매와 꽃까지 피우면서 끝장을 봅니다. 사실 전 보는 동안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대개의 슈퍼히어로 영화는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을 갖게 된 후에 악당을 물리치면서 슈퍼히어로로 거듭나는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악당으로 발돋움하는 애가 주인공인 이 영화는 과연 어떤 결말을 낼지 궁금했던 거죠.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베놈 같다면 일대 전환점을 맞아 선한 캐릭터로 바뀔 거고, 악으로 삐뚤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진 크로니클 같다면 누군가 나타나서 처단하겠지만 더보이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베놈과 달리 함정에 빠지지도 않았고 자충수를 두지도 않았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악당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의 악당으로 그려버리는 거죠. 이를테면 슈퍼맨으로 태어나 제이슨 부어이나 마이클 마이어스 같은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재탄생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작진은 브랜든에게 무자비한 짓을 일삼게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동정과 연민 따위 가질 여지를 눈꼽만큼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공포영화의 미덕이라면 미덕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이 영화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더보이의 초반부를 보면서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일전에 제가 틸다 스윈튼에게 또 한 번 반하게 됐었고, 에즈라 밀러의 연기도 소름 끼쳤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영화는 자신의 아들이 끔찍한 괴물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머니가 겪는 불안과 공포를 그리면서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특히 모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더보이도 같은 맥락을 지녔으니 공포영화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는 바람에 그냥 재밌는 영화에서 그쳤습니다. 물론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브랜든과 브랜든의 부모가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를 외부에서만 바라보며 피상적으로 그리는 탓에 다소 1차원적인 영화가 되고 말았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마음에 드는 영화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한 게 유감스러운 거죠. 다만 후자의 경우는 이 영화가 철저하게 슈퍼맨의 반정립을 지향했다고 본다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이 말인즉슨 슈퍼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선과 정의의 굳건한 상징이 됐으니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 않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따위 세상에 슈퍼맨 같은 존재가 떨어진다고 한들 과연 슈퍼히어로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와 염세에서 출발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고, 이렇게 보는 동안에 의외로 읽어낼 거리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그게 순전히 관객의 몫으로 남겨진 게 아쉽다는 뜻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슈퍼히어로 영화의 변주로 보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슈퍼맨을 역으로 뒤집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니까 공포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